보병공 시대의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앨리스의 여정입니다. 보병공 시대의 자아 해체와 재구성을 위한 알고리즘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의식구조 지도로 다시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피크닉 신영호 작가님과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앨리스의 여정, 보병공 시대의 의식구조 지도를 소개합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한 동화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구조 지도로서 다시 읽는 작업입니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더 이상 어린이의 환상 이야기가 아니죠. 보병공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은 고도의 자아 해체와 재구성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보병공 시대, 즉 수직적 권위가 해체되고 수평적 네트워크와 정보의 다원성이 지배하는 시대의 관점에서 앨리스가 토끼굴로 추락하는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존의 3차원적 질서와 선형적 가치관이 붕괴되는 의식의 전이를 의미합니다. 제1장, 현실 붕괴가 아닌 의식의 재배치입니다. 토끼굴의 형이상학인데요.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 굴로 떨어지는 순간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인식체계, 즉 3차원적 질서에서 벗어나는 의식 이동이죠. 보병공 시대의 핵심은 정답의 세계에서 해석의 세계로의 전환입니다. 굴로 떨어지며 앨리스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반과 물건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데이터들의 조각입니다. 앨리스는 질문합니다. 이게 뭐지?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이 세계는 답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는 고정된 현실이 해체되고 관찰자의 의식 상태에 따라 현실이 재구성되는 양자역학적 세계관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제2장 다중자아의 분할 구조 이상한 나라의 페르소나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캐릭터들은 외부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 앨리스 내부의 자아 구조죠. 그들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다중자아의 형상화입니다. 흰 토끼는 시간에 쫓기는 불안 기반 자아를 상징하며 미래라는 허상에 저당 잡힌 현대인의 기본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채셔 고양이는 관찰자 의식을 의미합니다. 몸은 사라지고 미소만 남는다는 것은 존재보다 의식의 흔적이 중요한 존재, 즉 멘탈체 이상 관찰자 자아를 뜻하죠. 앨리스가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물었을 때 채셔 고양이는 어디든 상관없다면 어디로 가든 상관없지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보병공 시대의 핵심 명제입니다. 목적은 외부가 아니라 의식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채셔 고양이는 보병공 시대의 스승과 같습니다. 삼모자 장수는 시간 붕괴 자아를 나타냅니다. 시간과 싸워서 멈춘 상태, 영원히 티타임을 반복하는 이 자아는 과거 패턴에 갇힌 의식입니다. 트라우마, 반복, 집착의 구조이죠. 보병공 시대에서는 이 반복 구조를 해석해야 합니다. 사하트 여왕은 통제자, 즉 구시대의 권력 구조를 상징합니다. 목을 쳐라 라는 즉각적인 처벌, 절대 권력, 감정적 폭력을 휘두르는 존재로 기존 시대의 위계 구조이자 이분법적 단죄와 통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앨리스는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이건 그냥 카드일 뿐이야. 권력은 실체가 아니라 합의된 환상이라는 것이죠. 제3장 의식의 스케일 조절입니다. 크기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앨리스는 계속 커지고 작아집니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해상도 조절입니다. 작아진다는 것은 미시적 관찰력의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눈물 바다에 빠지는 경험을 통해 아주 작은 감정의 파동이 자신을 집어삼킬 수 있음을 배우죠. 커진다는 것은 거시적 관점의 확보를 뜻합니다. 전체 구조를 조망하게 되며 자신을 압도하던 규칙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병공 시대의 인간은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차원 사고입니다. 제4장 정답 없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상한 나라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질서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질서입니다. 기존 시대인 염소궁, 물고기궁 시대에는 정답이 존재하고 권위 중심적이며 선악, 이분법, 선형적 인가율, 통제와 정복이 지배적이었다면 보병공 시대는 해석 중심적이고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며 다중의미, 동시성과 비선형적 도약, 그리고 공명과 정렬을 중시합니다. 앨리스의 여정, 보병공 시대의 의식구조 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앨리스는 이 새로운 세계의 첫 번째 인간 모델입니다. 제5장 하위 현실 해킹입니다. 이 이야기를 꿈으로 해석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실제로는 현실의 규칙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이죠. 언어가 현실을 만들고 규칙은 합의된 것이며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제6장 카르마 구조입니다. 혼란은 벌이 아니라 재구성 과정입니다. 이상한 나라는 혼란스럽지만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보병공 시대 관점에서 보면 혼란은 기존 자아의 해체 단계입니다. 보병공 시대의 진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탈락, 즉 익숙한 세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2단계는 동요, 고정된 정체성의 상실을 겪으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3단계는 수행, 새로운 규칙과 논리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통합으로 관점 전환을 통해 현실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의식 리셋 구조입니다. 제7장 현실 적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인간 사회는 이상한 나라와 동일합니다. 정보 과잉, 규칙 붕괴, 권위 해체, 정체성 혼란. 우리는 이미 이상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제8장 통제가 아니라 정렬, 선택 구조의 핵심입니다. 앨리스가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라는 인식이죠.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관점 전환입니다.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석과 정렬은 가능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9장 거울을 통과하는 자,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붕괴입니다. 후속작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는 보병공 시대의 핵심 원리인 대칭성과 반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거울을 통과한다는 것은 주객 간의 분리가 무너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꿈꾸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앨리스의 여정, 보병공 시대의 의식구조 지도입니다. 붉은 왕이 꿈을 꾸고 있고 앨리스가 그 꿈 속의 인물일 뿐이라는 설정은 관찰자가 현실을 결정한다는 명제의 문학적 선언입니다. 제10장 비선형적 이동입니다. 하이퍼다 시링크적 도약과 선형적 인과율의 파괴를 다룹니다. 어떤 장소에 가기 위해 앞으로 걸어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오히려 뒤로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보병공 시대의 인간이 가져야 할 역발상적 이동 능력을 의미합니다.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주파수를 먼저 맞춤으로써 목적지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끌어당김의 알고리즘을 앨리스는 이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11장 언어의 해킹입니다. 험프티 덤프티와 기호의 권력을 다룹니다.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지. 그게 전부야. 보병공 시대는 정보와 정의의 전쟁 시대입니다. 프레이밍을 하는 자가 현실을 지배하죠. 앨리스는 험프티 덤프티를 통해 현실이 객관적인 물리 법칙이 아니라 정의된 언어의 그물망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타인이 규정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나만의 언어를 회복하는 과정은 곧 주권 자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제12장 붉은 여왕의 가설, 무한 경쟁과 정지된 진화입니다. 제자리에 있고 싶다면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 앨리스의 진정한 진화는 달리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의 체제 자체를 거부하고 체스판의 퀸으로 승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폰의 단계에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한 칸씩 움직여야 하지만 퀸이 된 의식은 동서남북 어디로든 자유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제13장 주파수 동조의 마법 공명 알고리즘입니다. 앨리스가 만나는 존재들은 사실 앨리스가 내뿜는 의식의 주파수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홀로그램적 투사체들입니다. 보병공 시대의 인간은 환경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부 주파수를 조정하여 외부 현실을 동조시킵니다. 즉 현실은 의식의 거울입니다. 제14장 비국소적 존재로서의 자아, 시간의 중첩입니다. 앨리스의 여정, 보병공 시대의 의식구조 지도입니다. 거울 나라에서 앨리스는 미래의 기억을 가진 존재들을 만납니다. 죄를 짓기 전에 비명을 지르는 하얀 여왕의 모습은 보병공 시대의 시간이 선형적이지 않음을 시사하죠. 구시대의 시간은 쌓아온 업에 의해 현재가 결정되는 인과적 시간이었다면 보병공의 시간은 미래의 가능성이 현재로 흘러들어오는 동시성적 시간입니다. 앨리스의 여정은 과거의 나를 지우고 미래에 완성된 나를 현재로 소환하는 시간선의 재배치 작업입니다. 제15장 퀀텀 리프 체스판 위의 도약입니다. 거울 나라의 세계가 거대한 체스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체스판의 각 칸은 우리가 경험하는 평행 우주 혹은 특정 의식 상태를 의미하죠. 임계점에 도달한 의식은 더 이상 이전의 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8번째 칸에 도달해 왕관을 쓰는 앨리스처럼 현대인 역시 존재의 충차를 바꾸는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16장 그림자 통합 하트 여왕을 껴안다입니다. 앨리스가 넌 그냥 카드일 뿐이야 라고 외친 것은 여왕의 제거가 아니라 그림자의 무력화입니다. 보병공 시대의 통합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의식이 투사된 환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분노, 불안, 강박을 외부의 적이 아닌 나의 파편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 현실의 주권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제17장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보병공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하얀 여왕은 나는 아침 식사 전에도 가끔 6가지나 되는 불가능한 일을 믿곤 했단다라고 말했죠.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 무너지는 시대에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을 먼저 의식 속에 정렬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찰자의 위치를 점유하십시오. 채시어 고양이처럼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한 발 떨어져 미소 지으며 관찰하세요. 둘째,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정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셋째, 유연한 스케일을 가지십시오. 상황에 따라 작아져서 세밀하게 살피고 커져서 전체 판을 읽으세요. 넷째, 자신이 주인임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현실을 정의하는 언어와 규칙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잊지 마세요. 제18장 명조 구조의 심층 분석, 수직적 에너지 흐름의 시각화입니다. 보병공 시대에 진화된 인간은 사주 명식 내의 오행이 서로 충돌하기보다 수직적 위계 속에서 서로를 보완합니다. 의식 확장형 명조 예시 3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주, 일주, 월주, 년주로 구성된 3가지 형태의 명조입니다. 이제 결론, 깨어난 앨리스를 위한 참가입니다. 첫째, 해석의 자유. 고통을 진화의 데이터로 재정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째, 연결의 지성. 분리된 정보들을 하나의 지혜로 엮어내는 네트워크 능력입니다. 셋째, 실제의 변용. 당신의 믿음과 상상력으로 굳어있는 현실의 분자 구조를 흔드는 힘입니다. 이제 사유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이상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당신 안의 하트 여왕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반복에 갇혀있는 모자장수인가요? 당신은 시간에 쫓기는 토끼인가요? 아니면 관찰하는 고양이인가요? 당신은 언제 이건 카드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앨리스의 여정, 보병공 시대의 의식구조 지도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의식이 빚어낸 거울일 뿐이다. 이 말을 기억하며 당신은 이제 어떤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정렬시키겠습니까?